본 컨텐츠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활동에 대한 조언일 뿐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권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생생주도주 톡은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를 운용할 때 매매 가능 종목을 압축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토대로 기획된 컨텐츠이며 생생주도주 톡의 VIP 회원에게 제공하는 VIP 포트폴리오는 매일 업데이트를 통해 디테일하게 관리됩니다. 본 컨텐츠에서 나오는 자금 운용과 관련된 코멘트는 가상매매를 가정하여 설정한 것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슈어넷, 밥TV는 금융투자협회의 직무윤리 및 법규를 준수합니다. 생생주도주 톡은 글로벌 경제 뉴스, 돈이 되는 뉴스, 헤럴드 경제와 함께합니다. 요맘때쯤 직장인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고통이 바로 여름 휴가 후에 오는 스트레스가 아닐까요? 다시 돌아온 일상은 지루하고 그래도 그렇게 돌아온 일상이 있기 때문에 휴가도 여행도 더 꿀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곧 있으면 추석도 있고 개천절도 다가오니까 화이팅 합시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8월 29일 목요일에 생생주도주톡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시리아 이슈 때문에 좀 많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늘 지수가 반등을 했네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대응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앤서니 백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슨이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안녕하세요. 후안 칼로스 박 연구원님. 굉장히 갈등하는 것 같아, 보니까. 제가 2인자인가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3인자 카를로스 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막내 김팀장입니다. 네. 아닌데, 실세야, 실세. 네. 김팀장. 막내 김팀장입니다. 주인공은 마지막에 눈치 보지 말고, 얘부터 먼저 해줘. 네. 괜찮아. 나를 마지막에 해도 되는데. 네, 그러면 첫 번째. 옛날처럼 네. 막 뺑뺑이 돌리려고 술 먹여가지고. 네, 첫 번째 이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리아에서 내전이 있었죠. 이런 사태가 지금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이슨이 전문가님 말씀해 주세요. 뭐 사실 시리아 문제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시리아 문제가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미국의 이제 군사 개입 이슈가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이제 군사적 개입을 한다고 하면은 전쟁으로 이제 확산이 될 가능성들이 있는데 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유엔에서의 조사가 먼저 지금 착수된 상태고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한 발짝 지금 물러서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단독적인 행동은 뭐 다소 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이 전쟁 이슈에 대해서는 좀 들을 말씀들이 많은데 이 전쟁 이슈가 좀 일단락되고 나면은 증시에는 바로 기회가 다시 호재로 작용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전에 네. 이라크전 때도 마찬가지 뭐 맥락이었었는데 사실 지금 뭐 시리아 문제가 나오면서 신흥국들이 지금 환율 변동성이 좀 커지는 문제,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이제 높아지면서 금값이라든지 유가가 상승하는 좀 모습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우리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사실 유가가 지금 고공행진을 좀 펼치고 있고 지금 한 110달러 정도 어제 종가 기준 한 109달러 정도 마무리를 했는데 네. 유가 상승분만 좀 제한적이라고 한다면은 뭐 요 이슈가 해결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시장에 다시 한번 방향성을 좀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유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뭔가 달라지는 건가요? 네, 시리아가 뭐 중동 지역 국가인데 사실 뭐 산유국은 아닙니다. 산유국은 네. 아닌데 주요 송전들이 지금 송유관들이 시리아를 좀 거쳐가는 그런 송유관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된다고 하면 어떤 공급 차질에 있어서 유가 상승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유가가 지금 뭐 꾸준한 상승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한 110달러 수준에서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요 수준 정도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수준 넘어가서 한 115달러에서 한 120달러 정도 수준이 되면은 사실 각국의 GDP에 미치는 영향들까지 있기 때문에 네. 유가가 좀 상승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경기 침체가 다시 한번 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악영향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네. 김 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증시의 개원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는 맞서지 말고 전쟁과 천재지변은 맞서라. 이런 개원이 있죠. 무슨 뜻이에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반대로 타지 말고요. 네. 그리고 전쟁과 천재지변은 주식을 매수해라.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가 좀 더 좋거든요. 뭐냐면 리비아 공습 때도 솔직히 공습한 뒤로 복구 관련해서 오히려 더 떴어요, 종목들이. 네. 천재지변도 마찬가지고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오히려 국내 산업은 크게 더 반사이익을 좀 받았죠.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인데요. 전쟁하고 천재지변은 오히려 좀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가 시리아에서 공습이 거의 확정됐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어제 크게 밀렸는데 거의 다 회복을 했거든요. 특히. 그리고 지난번 생생주도주톡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은 보지 마시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거든요. 맞아요. 네, 코스피가 상당히 많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기회고 오히려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손절 물량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오히려 물리신 분들은 이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정답인 것 같고 네. 새로운 기회를 찾으신 분들은 이런 데서 기회를 찾으셔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반대를 해서 유엔에서 이제 해결이 안 나고 있는데 사실 미국하고 나토는 러시아, 중국 눈치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 자기들이 결정해서 그냥 공수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거의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정적인 증거는 이제 외신 통해서 좀 계속 새고 있는데 네. 내용은 일단 그쪽에서 생화학무기, 그러니까 화학무기죠. 화학무기를 시리아에서 정부군이 했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유엔 조사단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거부를 했거든요. 근데 뒤처리를 다 했습니다. 뒤처리 한 게 위성으로 다 찍혔고요. 한마디로 썼다는 거네요. 네, 이제 꼭 거기에 100%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데 네. 일단 화학무기 자체를 용납을 하면은 사실 국제 정서상 안 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은 그냥 끝까지 이제 막아보려고 하는 거고, 그때 미국하고 나토는 한 번도 거기서 막는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굽힌 적은 없기 때문에 조만간 공습은 할 걸로 보입니다. 네. 미사일을 공습하다. 근데 그게 공습함과 동시에 불확실성은 완전히 끝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지상군을 투입하고 꽤 오랜 전쟁이 가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거거든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크게 염두를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포커스 맞춰야 될 거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생기는 환율의 변화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환율의 변화가 환율은 보시면 어떻게 변했죠? 지금 달러가 약세로 반전이 됐어요. 네. 달러가 약세로 반전이 되면서 국내 증시로 갑자기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변한 그러니까 세계의 유동자금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서 이게 증시에 올라가는 거지. 특별히 우리나라에 엄청난 호재가 있거나 목이 네, 메이시네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엄청난 호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일본도 엔화가 강세로 돌아선 뒤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미국 달러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있었다기보다는 미국 달러의 강세는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강세고요. 네. 그다음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아시아 증시가 아시아의 위머진 국가들이 안 좋으면서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몰렸을 때 달러는 그동안 올라갔다 양적 완화 축소로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배제가 됐고요. 일본 엔화가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엔화의 강세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에 있던 자금들이 빠져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그렇게 지금 맥락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이 장기적으로 쭉 이어진다라고 보시기는 좀 힘들고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엔화는 다시 또 약세 국면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렇게 끝까지 계속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박스 플레이를 조금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일본 엔화가 약세로 가면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건가요? 좋진 않죠. 일본의 수출 산업군하고 우리나라 수출 산업군하고 같이 겹치기 때문에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죠. 밀리게 되는데 그때도 전 시간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IT는 가격 민감도가 조금 낮은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IT 제품이 주로 겹치기 때문에 특별히 일본 엔화가 뭐 110엔, 115엔 돌파하지 않는 한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달러가 좀 강세로 돌아섰다는 점도, 우리나라가 원화가 강세로 돌아섰다는 점도 그 외국인을 다시 불러들이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에 대한 그 환율 불안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또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앤서니 백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이제 좋은 얘기고요. 그게 지금 아까 이제 그 제이슨이 전문가도 얘기가 있었고 지금 김팀장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뭐 시리아 뭐 지금 사태다 뭐다 이제 이런 거는 일종의 가장 이제 그 주식시장이 꺼려하는 건 뭐냐면 예측할 수 없는 예. 어떤 예. 그런 그 변수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근데 예측이 돼버리면 뭐 대략 또 시장은 또 안정을 찾아가는 거고 미국도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일시적으로 또 조정받았다가 다시 또 좀 치고 가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보이는데 조금 뭐 시장이 좀 안 좋고 이러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옛날에는 뭐 되지도 않았던 것들을 갖다가 이제 악재로 붙여갖고 이제 뭐 이것 때문에 그랬다 저것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게 또 네. 상황이 좋으면은 뭐 또 뭐 말도 안 되는 거를 갖다가 이제 또 그 굉장히 긍정적인 쪽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호재다 그래가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제이슨 리 전문가나 이제 우리 김 팀장의 그 부분은 아주 이렇게 실사구시에 입각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진검승부인 이 투자의 어떤 그런 세계에서 수익을 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꼭 알아둬야 될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이제 얘기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은 이게 금융 경제의 사이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몇 년 주기로 사이클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은 저금리라는 거죠.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넣으면은 이게 내가 인플레이션을 이걸 커버를 못할 정도로 저금리니까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투자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지금 나이 60 넘고 70 다 된 사람들이 이게 빠꾸미가 돼가지고 저금리고 어느 딱 세면 이제 이거는 주식 사야 될 때를 알아요, 그냥. 무조건 사. 그 이제 또 이제 고금리로 올라가고 어떤 상황이 되면 이제 팔아요. 그것만 반복해. 그래도 돈 번다고요. 뭐 또 종목 관계없이 그냥. 예.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자면. 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환율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금융의 핵심 지표가 움직일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가 거기에 때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될 때인가 아닌가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글로벌한 어떤 그런 지표들까지 다 동원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봐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예전에 우리 증시에는 그런 그 외국인들의 그 비중이 작았는데 지금은 뭐 외국인들 비중이 뭐 상당하잖아요. 네. 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외국인 비중이 뭐 일단은 과반수가 넘는 걸로 나와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아까 김 팀장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은 그게 뭐 우리나라에 어떤 엄청난 호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국제 유동성의 어떤 흐름 속에서 결국에는 그런 그 현상이다 말하자면 예. 또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러나 개별 종목으로 가면 또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특별한 호재가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좀 구분해 가지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NHN이 NHN 엔터테인먼트랑 네이버로 나뉘어서 오늘부터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주가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NHN 엔터테인먼트는 시작부터 계속 배 아픈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상반된 뭐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한마디로 오늘 그 네이버와 이제 NH 엔터테인먼트를 정의하면은 네이버는 웃고 네. NH 엔터테인먼트는 울었다라고 이제 뭐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갈려서 나왔죠? 사실 뭐 NH에서 이제 인적 분할이 된 겁니다. 게임 사업 부분들을 이제 NH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인적 분할을 시켰고 그다음에 포털 사업 쪽에는 네이버가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사업을 연계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지금 NH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들이 있습니다. 고스톱과 이제 포커 게임에 대한 정부 규제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NH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불확실성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었고, 그다음에 NH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인에 대한 재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 실적이 나왔었는데 라인에 대한 증가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뭐 네. 하루 이제 라인 가입자 수 한 6만 5천 명 정도에 이제 달한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네. 연말까지 이제 한 3억 3천 명 정도 가입자를 좀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오늘은 이제 네이버가 웃고 NH 엔터가 이제 울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뭐 주가사들이 제시했었던 목표 주가를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상회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뭐 42만 원에서 한 50만 원 선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했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48만 원 정도 이제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투자를 뭐 고민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뭐 네이버를 들어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많이 빠진 뭐 NH 엔터테인먼트를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고민이 많이 될 텐데, 일단은 오늘 뭐 기존에 기보유하고 계셨던 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일단 주가의 움직임을 좀 주시를 하신 이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가격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이버는 한 44만 원 이상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는 가격대고요. 네. 그다음에 NH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2만 7천 원 오늘 하한가 아무를 했는데, 한 10만 원 선이 붕괴되는 순간부터 해서는 벨퍼 한 10배 정도 적용이 되면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있는 가격대다라고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겠고. 그럼 NHN도 오늘은 하한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적용을 한다고 하면 한 10만 원대 초반 정도가 적정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이제 규제 리스크까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NH 엔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일장에서도 좀 추가적인 조정이 좀 사료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과열 국면이 있었는데, 사실 뭐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좀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없고요. 그다음에 내일 뭐 외국인들의 패턴을 좀 봐야겠지만은 단기 차익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고, 그다음에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이버가 예전 NHN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돼 있었는데 분할이 되면서 코스피 200에서 이제 NH 엔터는 제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치마크 펀드 자금에서 이제 NH 엔터테인먼트는 일단 물량을 좀 정리하고 하자는 어떤 매도세, 그래서 오늘 기간 매도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온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의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냐.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좀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뭐 소화 물량을 다 소화를 못했고 33,000주 정도 오늘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네이버가 하고 있다는 라인이 혹시 어떤 거죠? 저는? 카톡이죠, 카톡. 카톡이에요? 카톡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게 네. 최근에 그 가입자가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실 때 뭐 최근에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요? 저는 그 라인을 원래 쓰고 있었거든요. 네. 저도 라인을 거기 쓰고 있습니다. 네 보면 이제 그 귀여운 캐릭터들이 좀 많아서 이모티콘 같은가요? 예, 그걸 이제 유료로 몇 개 샀어요. 제가 한 네. 15,000원어치 정도를 제가 되게 많이 예, 사셨네요. 많이 샀는데 그게 지지난주에 이벤트를 해서 공짜로 풀렸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돈 주고 산 게 이제 공짜로 풀리니까 제 주위에서 안 쓰다가 갑자기 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런 이벤트가 그냥 뭐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카톡도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경쟁이 심화가 되는 거죠. 네이버랑 NH 엔터를 좀 얘기를 드리자면 왜 이게 오늘 나타났냐면, 정확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진행되었던 과정은 사실 NHN 관련해서 제가 예전 방송에서 생생주도토 예전 방송을 보시면은 무조건 분할에 곧 상장할 건데 무조건 급등할 거다, 사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급등 안 한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분할 전에 NHN 주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였죠? 29만 3,500원이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메이저스탁이라는 메이저 TV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SMS 반에서는 NHN을 27만 원에 샀거든요. 네. 27만 원에 매수를 해놓고 저희는 있다가 오늘 48만 원이 됐어요. 그냥 한 달 뒤에 네. 거래 정지됐다가.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지금 60% 가까이 오른 거예요. 수익도 나고 비도 피하고. 네, 비도 피하고 비올 때 다 피했죠.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두 가지인 거죠. 이게 갈린 게 두 개로 갈린 건데, 네이버하고 NH 엔터테인먼트인데, 네. 네이버가 이제 분할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68%고요. NHN이 32%예요. 2대1 정도? 예, 7대 3이죠.
네, 7대3 7대3. 정도니까 내가 만약에 12주가 있으면 7주는 네이버에 가 있고 3주는 NH 엔터로 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10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 정지가 된 상태에서 이제 거래가 풀리면은 3주는 여기가 있고요. NH 엔터. 그러면 도합 지금 이거는 지금 오늘 네. 저 NH 엔터는 하한가를 갔는데 합쳐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쳐서 수익률이 제가 오늘 계산해 보니까 17% 정도. 그럼 양호하네. 거래 종가 기준으로 합산해서 계산하면 한 13%에서 16% 정도. 근데 제가 27만 원 잡았기 때문에 제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곳에 네이버가 29만 정가 그 거래 기준가로는 29만 3,500원에서 48만 원이 됐고요. NH 엔터가 29만 3,500원에서 14만 원 후반대에서 시초가가 형성됐거든요. 그러니까 NH 엔터테인먼트는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거의 50%가 올랐는데 네이버가 이제 2대1 비중이니까요. 거의 7대3 나오니까 당연히 수익이 이걸로 사실 노린 거거든요. 한 달 전에 그날 공시가 나오고 한 이틀 정도 거래가 된 다음에 NH 엔터는 오늘 왜 이렇게 하한가를 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NHN을 매수한 외국계나 기관은 이제 그 인덱스 펀드들 같은 경우는 그 그러니까 포털이나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섹터로 담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게임으로 담고 있는 게 아니었죠. 게임으로 담고 있는 거는 다른 회사들을 게임으로 담고 있었고요. 근데 이게 분할이 된과 동시에 이제 포털 쪽은 네이버고 NH 엔터는 게임 위주인데 게임주는 다른 게 있거든요. 근데 자기도 또 분할되니까 저랑 똑같은 상황이었겠죠. 만약 100주가 있었으면 70주는 이쪽에 있고 30주는 이쪽에 있는데 이 30주는 게임 섹터인데 게임 섹터가 오히려 비중이 늘어나 버린 거죠. 그럼 이걸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리포트에서 나왔던 거는 분명히 던질 거다. 아까 말할 수도 있다라는 리포트가 수십 개가 나왔었어요. 근데 진실이 밝혀졌네요. 그대로 이렇게. 이제 실현이 된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거래 물량이 NH 엔터가 33,000주밖에 네, 안 나왔다는 안 나왔죠. 것 때문에 내일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네, 물량이 지금 나오면 한 10만 원대 초반대까지는 뭐 밀릴 가능성이 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거기에서는 이제 밸류에이션 상황에서는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이 NHN 엔터가 사실 예전 한 게임을 인수한 회사입니다. 근데 네. 거기에 주력 게임이 아시다시피 이제 고스톱이라든지 포카 게임들이 이제 주력인데 그런 사행성 게임에 대한 정부 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게임 쪽 특히나 지금 모바일 게임 쪽도 굉장히 심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온라인 게임 시장도 마찬가지로 경쟁이 좀 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게임주를 NH 엔터테인먼트가 뭐 매력이 있다, 사업성이 뛰어나다라고 좀 보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네이버가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포털 쪽을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다면은 네이버에 좀 투자하는 것이 맞겠고 그다음에 게임 쪽에서는 일단 뭐 NH 엔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신작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확인하고 진입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웹보드 규제가 이제 작년에 그 규제위원회에서 다 거절당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그게 다시 시행령으로 다시 또 다 나왔거든요. 웹보드 규제가 그건가요? 고스톱 네.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그런 게임들 위주인데 법제처고 규제위원회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시행령에 대해서 이제 실행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근데 지금 논리는 지금 빠지고 네이버가 오히려 올랐던 논리는 기준가보다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자산 재평가에서 자산 가치보다 더 많이 올라왔던 이유는 순수하게 약간 수급 논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NH 엔터로 내 주식 30주가 만약 100주가 원래 우리 인덱스에 포함되어야 될 주식이면은 30주가 이쪽으로 빠져서 30주를 일단 팔았다고 치면은 여기다 다시 넣어야 되거든요, 네이버. 네. 그러니까 오늘 네이버의 장중 움직임이 설명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 같은 이제 저희는 다 바로 시초가에 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사람들이 막 매도를 너무 많이 여기서 이제 올랐으니까 수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팔았는데 이제 그러다 기관 수급 논리로 따지면 인덱스를 정확히 맞추려면은 NH 엔터에서 팔고 네이버를 다시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시나리오가 이제 사실 분할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예측이 됐던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이렇게 거저 먹여주는 종목도 있다는 거. 예, 이런 거는 꼭 그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식 매수 청구권.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합병이나 분할을 할 때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하잖아요. 그럼 얼마 가격 이상에서 해주겠다. 그게 종목이 뭐였지? 한솔?
CSN 네. 기억나시죠? 그 한솔 CSN 같은 경우도 네. 그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훨씬 낮았어요. 사람 이걸 왜 안 하는지 참 궁금해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으면은 네. 거기서 좀 알려주세요. 오래됐었죠. 저희 이거. 2부에 시간이 좀 지났기 주도 때문에. 주토 시간이 됐기 네. 때문에. 근데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게 가는 그렇게 것이 가는 건 아니라 아니라서, 사실은 예. 뭐 지주사 영업사 분할에서도 이런 뭐 경우들이 뭐 간혹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것도 NHN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약간 어떤 정도 예측 가능한 뭐 종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좀 영업사 쪽이 빠지고 오히려 지주사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도 좀 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파악하시고 뭐 분할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원칙적인 것들을 좀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뭐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그 생생 주도톡에서 앞으로 계속 들으시면은. 근데 NHN은 분명히 생생 주도톡에서 언급을 했어요. 저희는 분명히. 예. 그랬어요? 예, 재상장 됐을 때 분명히 오른다. 무조건 사야 될 것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걸 그리고 들었고. 오늘 어제 그 하한가가 갔던 하이셀이 오늘은 이제 한 뭐 9%, 10%대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이제 그냥 대충 버티고 이렇게 그렇게 마감된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 뒤에 그 2부 시간에 하겠지만 하이셀은 이제 공모가가 1665원이거든요. 최대한 붙여서 하실 분들은 지금 흑자 전환은 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붙여서 잡는 게 유리하다. 뭐 청약도 들어가셔도 되겠지만 청약은 들어가셨을 때 제가 봤을 땐 경쟁률이 한 몇십 대 1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 돈은 넣는데 체결된 그 주식은 얼마 안 되지 않을까. 뭐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근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받을 거 아니에요? 35% 물량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 3자 배정이 나머지 물량입니다. 제 3자 배정은 공모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3자 배정. 3자 배정은 공모로 들어가는 부분은 어렵고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35% 정도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전체 물량의 35%는 이제 기존 구주주 배정으로 할당을 해놨고요. 나머지는 이제 새로 공모,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청약을 받아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1665원 나온 게 그 유상증자 발표 당시의 주가에서 30% 디스카운트 된 금액이 되다 보니까 1665원 유상증자가 이제 그 당시 가격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 유상증자 그 설정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케이. 뭐 한 달에 기준 주가에 평균 해가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할인된 가격이 이제 1665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인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 꼭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냥 기준가라는 것만 예. 알고 뭐 적당히 대응하면 되는데 이미 뭐 하한가까지 감안한다면 25% 정도 주가가 예. 이제 지금 밀린 상태인데 최근에 뭐 실적이 좀 호전돼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공시가 나온 게 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은 도움이 2부 될 시간에 아마 좀 이것 대해서 자세히 또 네. 열심히 네. 우리가 맞췄다는 거 획득이 되지 않을까 제가 약간 그 생각이 갑자기 NHN 얘기가 하이셀 얘기 나와서 당황했는데 세 번째 이슈를 해볼게요. 세 번째도 있어요, 이슈가? 네. 오늘 좀 많아요. 이슈를 좀 미리 좀 알려주세요 좀. 세 번째는 두근두근 거려요. 국민연금이 원래 한 종목당 네. 10%밖에 못 샀는데 그 규제가 완화됐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못 샀던 게 아니라 안 샀던 거라고 이제 말씀을 아, 좀 그래요? 드려요. 정부가 이제 뭐 국민연금한테 7% 넘기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7%요? 10%인데 10%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자본시장 시행령에서 이제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5일 이내에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 시행령을 이제 분기 초로 이제 분기 첫 달 10일에 이제 공시를 하도록 그 10% 룰에 대한 완화를 단행을 했다라고 한 건데 사실 이 상대가 사실 뭐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국민연금이 그동안에 10% 룰에 이제 갇혀 있으면서 못했던 것이 뭐냐면은 행정상에 뭐 일일이 공시를 할 수 없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0%를 넘기지 않는 매수 포지션을 좀 정했었는데 사실 오늘 그래서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국민연금의 매수세를 좀 기대했었을 텐데 뭐 오히려 오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소폭의 매도를 좀 보이면서 뭐 기대를 좀 미치지는 못했다라고 좀 평가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 뭐 지금 국민연금의 어떤 투자 방식이 뭐 전면적인 좀 개편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뭐 10% 룰이 이제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어떤 시장에 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좀 보기 힘들지만은 지금 국민연금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한 9%에서 한 7%대에 꽤 높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한 240 종목 정도 지금 뭐 되고 있는데 네.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옥석을 좀 가린다고 하면은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IT 관련 종목들이 이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 쪽에서의 이제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 지분율을 좀 높여간다고 하면은 주가가 좀 더 탄력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중소형주 쪽보다는 사실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이제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를 좀 늘릴 가능성들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부분들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국민연금이 지금 그렇다고 하면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어떤 비중들을 우리가 한 템포 좀 체크해본 이후에 진입을 해봐야 되는 것이 맞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증시에는 뭐 일단 호재인 것도 분명합니다. 호재인 것도 분명한데 뭐 시장에서 뭐 단기적으로 뭐 반짝 뭐 시장을 뭐 들어 올릴 만한 그런 큰 모멘텀은 아니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증시에는 호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종목 위주로 더 편입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종목을 더 알아보게 될까요? 뭐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뭐 지분 확대를 할 가능성들이 높은데 사실 뭐 국민연금이라는 데가 뭐 자원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뭐 종목을 매수하는 원칙이라는 룰이 굉장히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뭐 국민연금이 뭐 룰이 지금 당장 뭐 10% 룰이 제한이 뭐 좀 완화가 됐다 하더라도 뭐 쉽게 뭐 지분을 뭐 지금 뭐 9% 보유하고 있는 거를 뭐 한 10% 뭐 20% 늘리기에는 좀 어폐가 좀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순차적인 좀 어떤 국민연금 안에서도 내부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먼저 뭐 개선이 좀 있은 이후에 아마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국민연금 우리 김 팀장이 좀 전문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연기금 출신이기 때문에 네. 뭐 아주 많이 근무는 안 했지만 그래도 연기금에 있었을 때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별 아무 뉴스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왜냐면 국민연금이나 이제 사학연금 그다음에 뭐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투자 스타일이 PBR 1배거든요. 그 PER 9.5배.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시면 주가가 올랐잖아요. 올랐으니까 팔았죠, 당연히. 떨어지면 9.5배 선행 PBR 12개월 선행 PBR 9.5배 이하로 가면 사고요. 올라가면 사고, 팝니다. 팔고. 왜냐면 그 플레이만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위탁 운용을 주는 것에서는 이제 운용사들이 이제 자기 재량대로 투자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당연히 파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8월달 보시면은 국민연금이 1조를 샀다는 거.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이 주식을 더 사기 위해서는 이 지분율뿐만 아니라 한 가지 포커스가 더 있습니다. 그 전체 거죠? 주식 비중을 늘려야죠. 전체 주식 비중을 정말 빠르게 늘려야 됩니다. 특히 뭐 여기서 언급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채권 들고 있어가지고 지금 폭락해가지고 수익률 다 박살났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지금 상수라고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왜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왜 채권을 그렇게 많이 들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걸 팔고 주식 쪽으로 들어와야지만이 사실 이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가만히 놔두면 손실 나는데 평가액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자체가 약간 거부감이 좀 있거든요. 사실 주식으로 국민연금을 투자한다 그러면. 네. 근데 국민들이 거부감 갖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욕먹기 싫으니까 연기금 관계자도 비중이 주식 비중이 어느 정도? 지금 약 17% 정도 되는데요. 이제 더 제가 봤을 때는 20%는 당연히 넘겨야 되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20% 이상 넘겨줘야 될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들이 너무 국민연금 주식 산다고 해서 뭐라고 안 하셨으면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뭐라 안 그럴 거예요. 네, 증시를 떠받쳐 주니까. 근데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꼭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투자 안 하는데? 아니 내 돈 딴 데다 쓴다고. 내 돈 딴 데다 쓴다고. 주식 안 하시는 분은 주식하면 꼭 손실이 나는 줄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뉴스 보면 근데 운용을 뭐 방만하게 한다는 뉴스가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운용을 방만하게 한 경우는 제가 볼 때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채권을 채권을 방만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는데 이제 단지 그런 건 있죠. 지금 10% 이상이 풀리면은 한 가지 이슈는 또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의결권에 대한 행사죠. 이게 국민이 국민연금을 돈을 내고 국민이 모아준 돈 가지고 주식을 사면은 국민 편을 들어야 되는데
이 의결권을 행사 안 할 수 있거든요. 어떤 뭐 기업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했을까? 국민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지분을 계속 높여가지고 그 소유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소유는 못 하겠지만 10 몇 프로 가지고는 결정적으로 삼성전자는 지금 1대주가 국민연금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의결권을 그러면 행사를 하라는 거예요. 저희는 의결권 행사에서 국민연금의 그 기금 규모를 위해서는 뭐 배당도 받고 받을 거는 또 외국 기업이 있다 그러면 외국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알짜 기업은 뭐 계속 늘려서 뭐 배당을 뽑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이슈는 의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좀 중립적이었으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지 이게 좀 모든 게 가능한 시나리오라서 하여튼 뭐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뭐 딱히 국민연금 뭐 9.5배 이하면 팔고 아니 사고 위면 팔고 뭐 약간 그런 플레이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 핫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오늘부로 이제 시즌1이 끝나요. 9월달부터 네. 시즌2가 시작을 하는데. 쉬는 건가요, 저희 좀? 쉬진 않아요. 아니요? 바로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바로 들어갑니다. 하는데, 원래 뭐, 잠깐 쉴까도 잠깐 생각을 쉬는 해보고 있어요. 지금 약간 시즌 한 일주일 정도 쉴까 생각해보고 있는데 저희 개발 쪽 이슈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시즌1에 있던 종목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시즌2로 바뀌게 되면 이제 1부는 그냥 들으실 수 있고 2부는 메이저 TV, 밥 TV 그리고 슈어넷에서만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 오셔서 들으셔야 되겠네요. 네. 메이저 TV, 밥 TV, 시원액. 물론 카페도 올리긴 하겠지만 카페도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 어떤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 메이저 TV, 밥 TV, 시원액에 가입했다는 그게 있으셔야지. 그럼 기존에 팟빵으로 들으시던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부만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뭐 2부를 들으시기 위해서는 뭐 조금의 뭐 노력이 좀 필요하시긴 하겠지만은 그 노력을 하시면은 오히려 뭐 생생주도톡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뭐 좋은 카페 저희 말고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는 뭐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팟빵으로만 들으시던데. 아 그래요? 네. 어쩔 수 없죠. 말씀드려야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광고 듣고 선택 오늘의 주도주 들어볼게요. 수익 나면 시끄럽고 손실 나면 조용한 전문가. 출신 성분을 파악할 수 없는 엉터리 전문가에게 잘못된 도움을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철저하게 검증된 전문가를 통해 수익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위기에 빠진 투자자들을 위해 밥TV와 메이저TV, 슈어넷에서 풍성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먼저 8월 30일 금요일 독립펀드 매니저 출신 구암 송계훈 전문가의 마지막 장중 공개 방송이 진행됩니다. 2012년부터 철저하게 검증된 맥라인 차트, 적정 주가 계산기까지 만나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어서 9월 2일 월요일부터 3일간 카우보이 전문가의 장중 무료 방송이 펼쳐집니다. FX 외환거래 전문가 출신, 글로벌 증시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료의 찬스. 일진 머티리얼즈 46%, 아이마켓 코리아 27%. 이들을 뛰어넘을 9월의 핵심 종목을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메이저TV, 슈어넷, 밥TV 중 하나를 입력하세요. 새로운 투자의 길이 열립니다. 주도주 토기 하이라이트 선택 오늘의 주도주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호텔 신라가 빠지고 그 자리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들어갔는데요. 오늘 보니까 수익률이 2.61%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 솔브레인이랑 뷰웍스가 오늘 되게 많이 올랐네요. 급등했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 종목들은 많이 좀 회복을 했죠. 네. 어제 이 방송 있으면 참 시원했을 텐데. 네. 그리고 저희 그럼 평균 수익률 알려드릴게요. 주도주 20 평균 수익률 4.05% 나왔습니다. 네. 계좌 수익률은 5.07%고요.
코스피 수익률이 4.73%로 나왔고 벤치마크 대비해서는 0.34% 정도 앞서가고 있네요. 네. 뭐 주도 20선 봤을 때는 크게 비트는 못했는데 후보 리그가 좀 네. 매번 얘기하면 후보 리그가 더 좋아요 항상. 네. 시장의 속도가 조금 빨랐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네. 그렇지만 우리 주도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뒤지지는 않는다. 네. 항상. 시장보다 좀 앞서가고 네. 있죠. 예. 네. 후보 리그 중에서는 한라 비스테온 공주가 오늘 5% 넘게 오르네요. 급등을 했죠. 한국전력도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 추세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혹시 뺄 종목 있으신가요? 오늘 아까 하이셀 얘기를 좀 네. 이제 마저 하죠. 저희가 좀 자랑도 해야 되니까. 네. 제가 지난 시간 하이셀을 뺐잖아요. 그쵸. 혹시나 모를 추가적인 이상증자에 대비해서 일단 매도하고 보자. 네. 네, 역시 혹시나가 역시나. 네. 작두탄 거 마냥, 그쵸?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약간 원래 대부분 기업들이 시나리오가 보통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뭐 시장에서 예상은 되긴 했었는데 하이시장의 기업이 저는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냐면 전환했다는 거, 흑자 전환했다는 거. 이게 영업이 흑자 전환했던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많은 점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게 나왔으니까 다시 후보리게 편입하는 건 어떤가 약간 그런 얘기를 좀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이슬리 전문가님? 네, 일단은, 뉴스들이 나올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에 대한 오버행 이슈들이 좀 잠재되어 있긴 하지만은, 사실 11분기 만에 흑전을 했다는 거, 이유 하나만으로는 그건 사실 매수죠. 네.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하이셀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흑전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주도주에 아직 안 올라가더라도, 후보 리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편입을 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도주 24에서 이렇게 뺄 만한 종목이 사실 좀 많이 있긴 해요. 뺄까 말까 고민하는 종목들이.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좀 망설여지는데 오늘 좀 잘 된 거 먼저 하죠, 그냥. 잘 된 잘 거요? 된 잘 된 네. 거. 서울브레인 같은 경우. 네. 네,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예. 어땠나요? 실적 발표가 실적이 엄청나게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엄청난 실적이 나왔는데 네. 일단 매출액은 늘었어요. 매출액은 좀 살짝 늘었는데 이게 이제 단기 순이익이 꽤 많이 늘었고요. 이제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매출액 같은 경우가 약간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좀 더 되지 않을까. 소브레인 같은 경우는 좀 더디게 움직이는 종목이긴 한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력을 받지 않을까. 원래 더딘 애들이 한번 움직이면 예, 쭉 가는. 소브레인 지금 차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한 번 갈 때 쉬지 않고 갑니다. 그냥. 네. 예. 그런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약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서브레인 같은 경우. 뷰웍스는 네. 뷰옥스가 뷰웍스 괜찮죠. 드라마죠, 드라마. 네. 어떤 일이 있었죠? 서브레인 조금 추가적으로 멘트를 좀 드리면은 네. 사실 좀 지지분분한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서브레인이 좀 보였었는데 펀더멘탈에 살아있는 종목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이런 입증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런 서브레인 같이 좀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이런 종목들은 결코 우리 투자자들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 뷰옥스도 좀 드라마틱했죠 사실은. 근데 뷰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뷰옥스도 이제 저희가 편입 시점에서 좀 고려를 했던 것이 이제 헬스케어 부분에서 의료장비 기기의 이제 확대에 대한 수혜를 이제 좀 예측을 했었는데, 네. 의료기기 장비 쪽 관련해서의 종목군들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로트로닉이라든지 휴비츠, 바텍,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종목들이 몇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뷰옥스를 좀 뜯어봤을 때는 그래도 2분기에 대한 어떤 매출이 좀 양호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에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시장 급락이 나오면서 뷰옥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편입하고 나서 한 두 자릿수의 손실률을 좀 기록을 하다가 단 5거래일 만에 이제 주가가 회복을 하면서 오히려 수익으로 일단 전환을 하는 이런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 기간 순매수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죠.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 차트상에서도 이제 오늘 추세를 좀 돌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뷰옥스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시작이다라고 좀 보고요. 홀딩이죠, 무조건. 네. 네. 그리고 좀 안 된 것들도 이제 좀 얘기해보면 어떨까. 좀, 안 되는 게 밑에 있는 애들이 참 자리가, 이게 참 희한합니다, 이게. 저희가. 순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빠지면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올라오는 거야. 요 밑에 자기가 최근에 있는 게 좀 안 8월 좋았다는 20일에 거죠. 편입된 종목인데요. 인터파크, AP 시스템,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세 개가 지금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수익률 다 까먹고 있지, 지금. 네. 안 좋아요. 골치가 아프네요. 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봤을 때는 YG 엔터테인먼트는 하실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라이언에서는 네. 오세라 연구원이 좀 하실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빅뱅 좋아해서 YG 엔터테인먼트 추천한 건데요. 근데 지드래곤 일본 콘서트가 2분기 실적이 반영이 안 됐고 3분기에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될 거라고 해요. 네. 그래서 네. 혹시 3분기에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 방송이 타서 그게 이제 이슈가 되면 보이그룹 두 개가 경쟁해서 이슈가 되면 저는 주가가 다시 재평가받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별로 이슈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가 네. 나오긴 하는데 네. 아직 엑소가 너무 강해서 그러나? 뭐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 코스닥 쪽 엔터 쪽에 대한 전반적인 좀 불신들이 네. 좀 있기 때문에 뭐 화끈한 좀 매수세들이 좀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작년에 한번 크게 네. 나겠죠? 뭐 엔터주들에 대한 뭐 불신들이 아직까지도 시장이 좀 팽배한 모습들이 뭐 YG를 주가 좀 끌어올리지 못하는 부분들인데 뭐 말씀하셨던 대로 뭐 3분기에 실적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뭐 물론 뭐 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종목들이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사실 부담 없는 자리거든요. 왜냐면 네.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그 보통 엔터 종목 같은 경우 PER 20배 거래하니까요. 네, 좀 밸류에이션하고 그 밸류에이션 좀 낮은 거거든요. 더. 네. 그래서 약간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근데 제가 요새 또 아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엑소가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 SM으로 또 바꾸려고 SM은 어떠세요? 어떻게 보세요? SM은 FCM도 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FCM도 괜찮은데 일단 YG 엔터랑 뭐 교체하기에는 사실 타이밍상 조금 YG를 좀 더 들고 가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 저는 SM이 일단 싫어요. 왜요? 그냥 저를 소녀시대 안 배신했기 좋아하세요? 때문에. 저를 배신해, 4분기에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철저하게 저희를 배신했거든요. 네. 작년 3분기 네, 그 기억나시죠? 작년 3분기 실적. 아찔했습니다. 네, 아찔했습니다. SM이 실적 발표한 뒤로 우리나라 코스닥이 정말 박살이 났거든요. 정확하게 10월 12일이었는 날짜까지 기억을 할 것 같은데 날짜까지 기억나는데. 네. 그 뒤로 좀 SM을 제 종목 그 창에서 아예 다 지워버렸어요. 이거는 뭐 여담 재밌는 얘기 드리면은 네. 제가 공교롭게도 실적 발표 첫날부터 3일 동안 무방을 진행을 했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네. 그날 첫날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SM이 하한가를 가더라고요. 코스닥이 그날 2.8%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날은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겠지. 뭐 우리 현 여러분들은 뭐 종목 지금 안 했지만 네. 그 다음날 마찬가지로 하한가를 기록을 하면 다음날도 3%대 시장 하락이 있었고요. 거의 뭐. 결국에는 패닉 3일 동안 상태다. 뭐 3연화를 좀 기록을 하면서 뭐 이어서 대표를 좀 패닉에 좀 빠뜨렸죠. SM. 꼭 그래서 싫어하는 건 아닌데 네. 일단 재무제표가 한번 이렇게 남들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애널리스트하고 그 회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있는 기업은 분명히 또 다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꼭 다음에 꼭 문제가 있다는 건 전제를 깔진 않지만 한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그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있고 어느 한쪽이 그거를 좀 약간 어디인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한쪽이 좀 실적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SM을 저는 제외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때 제가 오세라 연구원이 YG 엔터테인먼트 얘기했을 때 동의했던 거는 또 YG가 또 하반기에 또 신곡 발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 측면에서 좀 본 거라서 이거 단기적으로 볼 종목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고 싶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이제 학창 시절에 뭐 아르바이트 이것저것 그러니까 머리 쓰는 아르바이트는 잘 안 했어요. 좀 머리는 공부만 써야지 일할 때 쓰면 안 되니까 제가 택배 물류센터에서 네. 엄청 어렵지 아르바이트를. 않아요? 택배 그렇게 물류센터? 힘들진 않았는데 네. 거기 힘든 시즌이 있거든요. 그게 일단 언제요? 기본적으로 명절 때 좀 명절 힘들고 때. 그리고 대학교 이제 개강할 때 원서 책 사는 네, 것 때문에요? 집 옮기고 뭐 집에서 반찬 먹으라고 부모님들 바리바리 보내고 아무튼 그런데 제일 힘들었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언제죠? 빼빼로 된 거예요? 아니 제일 힘들었을 때가 지드래곤 정규 앨범 처음 나왔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하트브레이커 그거 네. 그때 진짜 마비였어요. 마비 이게 산처럼 정말요? 쌓여서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신규 아티스트가 이렇게 뭐 하나 나온다라는 게 뭐 그 전에 이제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이게 터지면 의외로 엄청날 수 있다라고 봐서 YG는 뭐 충분히 지금 뭐 주가도 YG도 바닥이고 솔직히 근데 불안 요인이 없는 건 아니고요. YG 같은 경우는 그 제이슨이 전문가님이 누누이 항상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신규 사업. 네. 신규 사업이 애니메이션하고 그거 지금 뭐 3D 홀로그램 쪽 사업들 뭐 진출을 좀 했었는데 이게 뭐예요? 뭐 스티커 이렇게 팔에 붙이는 그런 홀로그램은 아닐 것 같고요. 네. 3D 홀로그램 쪽 영상 입체 영상 쪽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사업의 다각화라는 것은 사실 뭐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이 지금 아직 투자만 하고 결과가 안 나올 나오지 거예요.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한번 엔터 쪽에 한번 투자들이 한번 당했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 엔터주들이 많이 빠진 상태지만은 적극적인 지금 뭐 투심이 살아나지 않는 부분들이 막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지금 엔터 쪽이 좀 물론 소속 가수들에 대해서 가수들 위주로 어떤 수익성이 나고 있는데 어떤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거품이 어느 정도 좀 있다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뭐 신중하게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제이슨 전문가님하고 그 엔터주로 얘기할 때 좀 저랑 의견이 안 맞아요. 제이슨 전문가 SM이고 네. 저는 YG거든요. 그렇게 SM 당하셨는데. SM을 뭐 저는 일단은 지금 SM과 다른 쪽을 좀 오히려 더 좀 보고 있는데 네. SM 같은 경우는 더 재밌는 일이 일화가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사실 그 직전 뭐 실적 발표하기 전에 주가가 한 7만 원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네. 뭐 한 달에 걸로 아는 지인 애널리스트가 이제 사실 뭐 SM에 대해서 그때 엔터주들이 한창 뭐 바카라라 그래서 3분기 때 엄청나게 뭐 코스닥 장을 이끌었었는데 85,000원 정도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 스트롱 바이를 좀 외쳤습니다. 그 네. 이후에 스트롱 바이. 스트롱 바이를 외치면서 매수 리포터를 썼는데 딱 3일 뒤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일각에서는 뭐 직장을 잃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사실 뭐 심할서 정도로 끝났다. 뭐 몇 개월 감봉이 뭐 이렇다라는 얘기도 센츄리온 있고. 우투 리포트하고 좀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 리포트들이 있는데 센츄리온 우투 리포트 6만원 매수 샀는데 그 다음날부터 연하를 가지고 네. 일단 그래서 YG는 네. 저런 경우 어떻게 어떻게 하죠? 저는 홀딩을 외치고 싶습니다. 제이슨리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대응은 사실 여기서 손절매하고 다른 종목을 교체하기보다는 YG 엔터테인먼트로 지금 손실 부분들을 충분히 좀 만회할 수 있는 구간대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접근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장까지는 제가 좀 끌고 가는 전략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매매 테크닉적으로 볼 때는 이제 보면은 굉장히 거래를 잘하는 사람도 주식을 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종목을 샀을 때의 그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샀는데 사는 날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건데 네. 이때 이제 대개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당황을 해요. 그거는 뭐 누구나 당황을 이제 하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얘기를 좀 팁을 뭐 주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럴 때 이제 물론 당황하지 않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주식에는 조심해야 된다. 네. 그거는 빨리 처리하고 나오는 게 좋아요. 네. 대개의 경우에 그런 주식에 미련을 갖고 자꾸 이렇게 가면 이거 가겠지. 이게 그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팔았는데 이게 또 파는 순간 또 올라가네. 그게 또 이제 미련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걸 왜 팔았지 이제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일단 팔면은 아주 냉정하게 팔아버리고 판 이후에는 미련을 갖지 않는 이제 그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이제 물량이 좀 많으면 그게 좀 안 되는데 네. 물량이 좀 적은 거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네. 자꾸 그러니까 좀 내가 왜 이게 이런 이상한 종목을 내가 샀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거 또는 이게 자꾸 이게 머피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내가 사면 무조건 떨어지네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몰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위험한 거고 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주식에는. 맞습니다. 내가 10번 거래해서 7번 손실을 봐도 3번의 이익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네. 잔번지에 그냥 내가 뭐 그거는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팔아도 상관없는 거라. 아까 이제 SM 같은 경우에 이제 하한가를 뭐 몇 번 맞았다 그러는데 그때 이제 이미 매수를 하진 않았었고 네. 대기에 있는 상태니까 여유 있게 바라보는 거지. 뭐 가지고 있는데 하한가를 뭐 몇 번 맞으면 정신이 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미리 내가 샀을 때 바로 사자마자 근데 지금 플러스였는데 바로 사자마자 하한가로 뚝 떨어질 수 있는 주식을 산다는 거는 정말 위험한 주식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은 없는 건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하한가라도 던진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이제 한가 이제 던졌을 때 팔렸으면 참 다행인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대개의 경우는 기회를 줘요. 네. 하한가에 설마 하한가 그러면서 기회를 줄 때 이제 그때 팔아야 되는데 그때 안 팔아주고 점하를 3번 당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YG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요. YG가 뭐 저희가 그 VIP 회원이 있죠. 그 유료로 결제하시는 회원님들. 저희가 특별히 웹 사인을 따로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왜 YG를 못 자르던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저희 19일날 결정을 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20일 10초까지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그 유료 회원들 사인 내역 보시면 20일날 바로 손절을 나갔습니다. YG는. 근데 저희가 방송한 거는 또 23일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미 저희가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 방송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타이밍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만큼 불리한 가운데에서 주도 20선 가지고 지금 현재 수익률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보다 수익률이 앞선다는 거. 매번 다시 하시는 한번, 것 같아요, 예. 이 네. 얘기는. 왜냐면 그 실제 할 때마다. 유료 회원님들은 이미 20일날 다 손절해 나갔습니다. 3% 밀렸을 때 이미 다 맞아요. 손절해 나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송을 다시 했었던 날이 22일이죠. 22일 날에 손절을 나가는 거는 당연히 아닌 거죠. 그쵸. 주식이 기동력이 생명인데 저는 저희가 그만큼 이 좀 불리한 불리하죠. 걸 떠안고 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꼭 저희가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는 거예요, 공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도주 토크를 계속 이렇게 청취를 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고 같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책 한 권 읽었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게 내 것이 돼야만이 뭔 얘기를 해도 그 내가 금방금방 이해를 하고 알아먹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뭐 누가 아무리 뭐 좋은 종목을 갖다 준들 그걸 가지고 궁극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겠느냐. 불안하지 않겠어요? 내가 모르는데, 그죠? 알아도 불안한데, 네. 알아도 불안한데, 근데 또 아예 모르는 사람이 수익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논해. 네. 그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수익 내는 경우고, 알아서 오히려 수익을 못 내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더라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금융 IQ를 높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덧붙여서,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요즘 이제 막 사교육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스카이 대학 보내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도 뭐, 아는 지인하고 대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는, 그런데 나오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지금 굳이 투자를 한다면, 금융 IQ를 높여주는 일에, 예를 들면 책이라도 한 권 읽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거 관련된 애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거 경험을 하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용돈을 어떻게 주는 걸로 해가지고 애한테 무슨 저축에 들게 하고 어떤 이자 개념을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그 애를 훈련시키는 게 훨씬 낫다. 네. 네. 현재 그 그걸 얘기를 포브스지에 해주고 예전에 나온 건데요. 그 세계 100대 부자들이 자녀교육 중에 가장 이색 교육으로 해가지고 2위가 된 게 있었나? 어떤 거죠? 주식 브로커를 이제 7살 때부터 붙여준답니다. 오. 그때부터 이제 주식 브로커랑 계속 시중에 모노폴리 같이 주식 게임 없어요?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하게끔 네. 해서 뱅커 게임도 있고 모노폴리를 해서 그런 게임을 해서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서 돈에 친숙해지고 돈을 매니저하면 어떤 기회가 발생하는지를 이해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포브스의 그 부자들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애들한테 가장 먼저 그걸 7살 가르치는데 네. 주식 브로커를 옆에다 주식브로커를 옆에 앉아놓고 우리는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전부 의사, 변호사 이런 거 시키려고 네. 들이냅다 공부만 시키는데 그 시대는 이제 거의 다 갔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종목은 저한테 근데 종목을 뺄 만한 종목이 여기서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저는 있나요? 저 CJ ENM이 근데 저희가 처음에 들어갈 때 설국열차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근데 이제 그것도 끝났고. C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좀 설명을 살짝 들었었는데, 이제 재료들이 네. 다 나왔다라고 좀 보시는데, 또 다른 모멘텀을 좀 찾아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사실은. 일단은,
CJNM을 들어갔던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게임 부분에서의 턴어라운드였고요, 사실. 네. 그다음에 이제 설국열차에 대한 기대감. 900만. 네, 손익분기가 1,400만이라는 거. 그다음에 900만 지금 저 영화를 봤는데 손익 분기점이 1,400만이다. 네. 오. 근데 뭐 해외 시장까지 까지 합치면 이제 합치면 좀 되네. 다운되긴 하지만 네. 예. 사실 근데 이미 수익으로 돌아섰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추세로 간다고 하면은 뭐 손익분기점은 금방 넘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슈퍼스타 K 이슈까지였는데 네. 일단 이 부분들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일단은 끝났고 이제 슈퍼스타 K 끝났나요? 아니요 이제 했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켰어요. 이제 쟤네에 대한 네. 노출이 다 됐다라고 좀 판단하고 슈퍼스타 있는데 K에 이제 스타가 나오냐 마느냐 네. 그게 이제 관심인데 뭐 일단 악마의 편집이 좀, 네,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악마의 편집.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다 재료들이 나올 거는 끝났다. CJNM이 이제 재료로 올랐다고 하면은 2차적으로 CJNM이 오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멘트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실적입니다. 3분기 네. 실적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CJNM이 모바일 게임 시장 쪽에서는 1위다. 강자입니다. 모두의 마블이 모두의 마블을 비롯해서 네. 지금 매출액 상위 게임 중에 CJENM 게임이 거의 한 5-6개 정도를 10위 안에는 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역시 게임 부분 쪽에서의 뭐 영업이 흑전 당연한 얘기고요. 뭐 심각 어려움 나오느냐가 문제였고 그다음에 방송 사업 부분 쪽에서 이제 슈퍼스타 K 발표 이후에 이제 광고 수입 쪽이 이제 아무래도 클 텐데 그쪽에서의 뭐 모멘텀들까지 본다고 하면은 이제 뭐 3분기, 4분기는 이제 재료 없이 실적으로 움직인다. 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하반기에 한번 한 차례 또 뽑아내지 않을까. 사실 CJN의 그 모두의 마블이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고. 전 안 해요. 예. 현재 그 세라 시리즈 약간 좀 저는 여자 그런 축에서 게임 약간 별로 좀. 안 좋아해요. 근데 그 보니까 그 제 친구는 그 꿈에서도 그 모델 마블 막 나온다고 땅 만들고 중년 남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왜요? 요새 뭐 집값도 많이 올랐고 전세 사니까 저 앤서니백 네. 대표님도 하시나요? 건물이라도 뭘. 한번 모두의 지어보자. 마블. 한번 지어보자. 그런 건 안 해요. 안 하세요? 건물이라도 지어보고 랜드마크가 내 땅이다. 그래서 저는 식당 가니까 그 감자탕 뼈 발리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던데. 네. 일단 그래서 CJN은 좀 더 두고 보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추가적으로 올라올 만한 종목이 좀 없긴 해요. 사실 정유주가 좀 가야 되나 싶은 생각은 있긴 한데 방금 루멘스가 실적 발표를 했네요. 지금 실시간으로 아, 지금. 네. 네. 뭐라고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지금 82억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했죠. 예. 좀 예상보다 조금 더 잘 나왔네요. 긍정적으로 움직이네. 네. 그리고 어제 또 정부 정책 쪽에 나온 게 이제 대형 빌딩에서 이제 신축으로 건축을 하면은 50% 이상 LED 의무적으로 이제 장착을 해야 된다라는 뭐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서울 반도체가 외국인들하고 기관도 순매수 상위에 좀 랭크됐던 걸 보면은 루멘스도 내일 입장에서 조금 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루멘스가 좀 움직여주면 포트 수익률도 높이고 네.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그러면 뭐 뺄 종목은 사실 저는 뺄 종목은 없다고 보는데 SK 이노베이션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 유가 급등이 이게 수요 급등이 아니라 이게 결국은 공급 차질. 악재에 대한 급등이기 때문에 약간 좀 망설여지는 면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후보리그 종목도 사실 지금 최근에 좀 후보리그 종목 중에 괜찮은 종목이 눈에 보이진 않아서 네. 동아일텍을 오늘 좀 보고 있었는데 리포트 나온 바람에 네. 좀 올랐죠? 예, 급등하는 바람에 사실 AP 시스템이랑 동아일텍이랑 같은 업을 하거든요. 근데 AP 시스템은 근데 예, 푸지네요. 예, 실적은 AP 시스템이 훨씬 동아일텍 같은 좋은데 경우는 오늘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예. 되게 좀 강하게 세게 나왔습니다. 세게 네. 나와서 약간 오버한 느낌은 좀 있는데 그런데 그 회사가 좀 실적도 좋지만 좀 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예. 회사가 운이 좀 있고 그래서 왜냐면 원래 그 반도체 그쪽 관련된 그 회사잖아요. 예, 동아일텍. 예, 근데 맞습니다. OLED 회사를 선익 시스템즈를 인수를 한 게 적시에 인수를 해가지고 예. 그걸로 그냥 캐시카우죠 완전. 어려울 때 이게 이제 반도체는 안 되는데 그 작년 같은 경우에 80억 흑자가 났어요. 예. 올해 지금 160억 내다본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 OLED 수요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거기 성장 이슈까지 더하면은 네. 뭐 프리미엄이 아무래도 작용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그래서 사실 동아일텍을 저희가 그 청취자분들이 좀 오해하실까 봐 동아일텍을 못했던 이유는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저희가 그거는 이제
동아일텍을 좀 저희가 미리 예전에 다른 분들 추천한 적도 있고 해서 예, 저희가 그 도의사 다른 데 가서 동아일텍 추천하셨어요? 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동아일텍은 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 그것 때문에 거래량이 저희가 때문에. 그 AP 시스템을 한 거기 네. 때문에 AP 시스템도 근데 사실 실적에서는 뭐 우려할 수준이 네,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사상세대 실적이 뭐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 사실 좀 동아일텍을 후보 종목에 넣고 싶었는데 오늘 또 급등해서 좀 아니 이건 뭐 두고 후보는 보면, 넣을 수 있는 예. 거 아니에요? 후보. 예 후보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약간, AP 시스템하고 원투펀치로 예 원투펀치로 원투펀치로 넣으면 OLED 네. 투자가 지금 삼성전자 OLED 투자가 지금 11월로 또 근데 연기가 되는 바람에 지금 네, 관련 조금, 주가들이 예, 움직임이 좀 그런데, 탈락하지 못한데 원투펀치로도 후보에 하나 들어가는 예, 거는 동아일텍 네, 같은 괜찮은 것 경우는 같습니다. 종목 설명은 충분히 다 되셨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저희 후보 리그에 동아일텍 하나만 들어가고 오늘 주도주 20선에서는 빠지고 또 들어오는 종목은 따로 없는 이제 걸로. 앞으로는 이제 우리 주도주 부분에 대한 결국에는 적극적인 활용을 카페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그 왜 SMS도 발생해주고 네. 관리를 해주지 않나요? 예, 유료 회원들의 한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는 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이제 요것만 갖고는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일주일에 2번 만나고 예. 요 우리가 이제 그 오디오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라 네. 그 부분은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정말 저희가 루멘스도 그렇지만 사실 서울 반도체를 저희가 이미 회원들 갖고 있기 때문에 루멘스 어쩔 수밖에 없이 했던 부분 뭐 이런 것까지 하면 사실 제약이 이것저것 있지만 그래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에 예.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수익은 날 수 있다. 네, 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좀 더 벌어져 있지 않을까 시장과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시즌2가 시작할 때 주도주 20이 또 혹시나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생생 증시 일정 들어볼게요. 네. 다음 주 후안 월요일까지 칼로스 중요한 일이 바뀌네. 어떤 게 있죠? 중요한 게 좀 있겠죠. 일단 몇 개. 다음에 시즌 2 때는요 그 추임새를 좀 넣을까 해요. 어떻게? 어떻게 해요? 생생 증시 일정 할 때는 이제 후안 칼로스박에 생생 일정 그러면 이렇게 와 이렇게 이런 거좀 괜찮지 않을까? 그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네. 그 취임새를 네. 네. 오세라 연구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제가요? 저 좋아요. 아니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오세라 연구님이 뭐 후안 칼로스 박에 그러면 이제 이 두 분이 다 같이 생생 증시 일정. 그건 더 싫은. 네, 이거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편집을 하기 때문에 이걸 다 다시 다음 시간에 통편집, 노래 하나 하세요. 그러면. 통편집을 할 수가 아, 있는. 편집권을 갖고 있구나. 네. 제가 자르면 그만입니다. 안 되는데. 네. 일단 증시 일정을 네. 일단 오늘 밤에, 오늘 지금 목요일이죠. 미국의 2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다음에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인트루이스랑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의 연설까지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되는데, 일단 뭐 잠깐 그 시리아 이슈가 이렇게 뭐 죽어서, 사실 시리아가 계속 시끄러웠다면 요게 이제 묻힐 수도 있었을 텐데 잠깐 좀 조용해져서 요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오늘 밤에 뭐 밤새워서 볼 필요는 없죠. 내일 아침에 네, 어떻게 아침에 되는지만 뭐 확인만 보시면 하면. 됩니다. 네, 뭘 밤까지 세면서 네. 그럴 건 없겠고요. 금요일은 장중에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없고, 저희가 이제 쉬는 날 9월 1일에 그 한 차례 예비치가 발표됐던 중국 8월 PMI 제조업 지수 확정치가 네, 9월 1일에 발표가 됩니다.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HS, 그러니까 국가통계국은 이 거의 국영기업 요런 데 위주로 이제 나오는 거고, 민간기업에서 나오는 이제 그건 HSBC에서 하는 게 주로 그쪽을 반영을 하는데, 그거는 월요일 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장중에 네. 영향을 진행이 주겠네요. 진행이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요걸 빼먹었네요. 월요일 전에 금요일 밤에, 네. 밤은 아니죠. 우리 시간 오후에 최근에 좀 약간 문제 있었던 인도가 네. 2분기 GDP를 발표를 아, 합니다. 네. 지금 요것도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문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빠지면 언제 또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수면이 잠시 예, 가라앉아 예, 있는. 루피화가 급락세가 잠깐 멈췄다라고 하지만 요것도 뭐 루피 GDP랑 또 이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뭘 빠짐없이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전에 다시 한번 저희가 방송을 하지만 미리 약간 한 발짝 앞서서 말씀드리면 이 미국 공급관리자 협회 ISM 네. 제조업 지수가 9월 월 3일 천원 화요일 밤에 발표를 하니까 요것도 미리만 알고 계시고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월요일날 저희가 하는 걸 바로 보통 실지 안 실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안 실- 쉬면은 예, 예. 쉬면 전 개인적으로 좋겠지만 개발 이슈 사항으로 좀 쉴 수도 있고요. 네. 이거 부지런히 들으시는 분들은 보통 이게 이제 그 밤 10시면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들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월요일 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슈가 있었던 하루네요. 종목, 주도주, 일정까지 다 알아봤으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BMS 수상유 카페에 문의를 해주시고 자료도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슈어넷, 밥TV, 메이저TV, 메이저 카페에서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도 거기에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네. 문의는 그 메이저 TV, 밥 TV, 슈어넷의 그 전화번호로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문의도 가능하십니다. 전화번호 혹시 아시나요? 전화번호 각 세 사이트마다 다 달라서. 아,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전화로 그 전화 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최근에. 정말요? 예, 많아가지고 좀 오세라 연구원님 목소리 듣고 싶다고 통화 한번 해보자고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좀 제가 바빠서 저희가 좀 그것만 아니, 자제해 목소리를 들으면 뭐 어쩌려고. 약간 실제로 자리에 없어가지고 못 바꿔드렸어요. 예. 듣고 싶은 네. 내용은 나중에 따로 녹음해서 들려드리는 거.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터졌어요. 무슨 거 터졌어요. 개인 투자자, 청취자 여러분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생생주도주톡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